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63페이지 나갈 차례죠.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 중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에 지난번에 배웠던 것이 지정권자, 그렇죠? 이걸 배웠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규모와 계획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규모 계획, 이거 배웠고, 다음, 지정 절차를 배웠죠. 지난주 시간에. 자, 이제는 지정되면, 이 지정하면 지금 배우는 것이 효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봅시다. 자, 하나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랑, 또 우리가 도시정비법에서,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효과 두 가지를 반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가지. 자, 그럼 여기, 이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된다. 그러면 대상지역은요, 여기는 도시지역도 있고 도시적 밖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정비구역은 오로지 무슨 지역에서만 있는 거면 도시지역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차이점이 뭐냐? 의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의제. 그러면 여기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의제되죠? 도시지역으로 의제가 되잖아요. 의제. 그래서 도시지역이 의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의제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은 요거는 도시개발 사업의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 법에 의해서 정하고 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련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될 걸 알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만 의제됩니다. 여기는요. 요게 의제돼요. 근데 뭐는 안 되냐면 지구단위 계획은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뭔 차이냐?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은 언제 의제되냐면 실시계획 인가 때 의제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의제되지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이미 도시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정비구역이 됐다 아니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그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뭐냐? 여기 두 가지가 다 의제돼요. 지구단위 계획도 의제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의제가 됩니다. 두 가지 다 의제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지 여기나 자, 이게 의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지역은 의제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지구? 칠합 지구는 의제되지 않아요. 양쪽 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여기 봐요. 바깥에도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에 그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지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자, 다음 여기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이제 행위 제한을 가져옵니다. 행위 제한이란 말은 이건 도시개발 사업하는 구역이고 이건 정비 사업을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무슨 사업에 관련된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도시군 계획 사업 때문에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행위를 제한받는다는 알겠죠? 그럼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자, 비도시군 계획 사업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개발 행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발 행위 5가지가 있죠. 자, 뭡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둘 다 똑같이 공통점입니다. 자, 뭐가 있죠? 중목의 벌채, 식재. 이것도 하지 말라.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하려면 여기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허가. 그럼 여기는 허가를 누구한테 받냐? 도시개발구역은 특, 광, 자, 시장, 군, 수한테 받아요.
근데 정비구역은 누구한테 받느냐? 우리가 줄여서 이런 말을 씁니다. 시장군수 등이라고 써요. 이건 정비법에 대부분 쓸 때 이거 시장군수 등을 쓰는 겁니다. 도시개발법 원래 지정권자인데 여기만은 이걸 씁니다. 아셨죠? 유일하게는.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자, 시장, 군수, 구청장 합쳐서 뭘 한다?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하는 정비법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한테 뭐 받도록 돼 있다? 허가 받도록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나 여기나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허가 없이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 둘 다 똑같이 재해, 복구, 재난수습양. 알겠죠? 그럼 재해, 복구는 개항하는 거예요, 개항. 그럼 어디랑 틀냐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개항하지만 국토계획법은 1개월 내에 신고한다 그랬죠? 그거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미한 경우는 개항합니다. 경미한 경우 5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역시 똑같이 거기랑 우리가 봤을 때 93페이지인가요? 거기 92페이지, 9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아마 같은 의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3페이지 내용하고 바로 거기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박스 처리가 돼 있죠? 농림수산에 직접 이용하는 것으로서 뭐가 있어요? 간이 공작물의 설치.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 세 번째는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그 존치하기로 하는 곳에서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또 네 번째는 환경을 제해하지 않는 곳에서 토석 채취. 네, 마지막 게 조심해야 되겠죠. 자, 뭐가 있죠? 중목의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임시 식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디는 안 된다? 경작지는 허가받는다.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미한 것 5가지는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시험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도시개발 정비법에서.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는 기득권을 존중해 줍니다. 기득권을 존중하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며칠 내 신고하면 된다? 30일 내 신고. 여기만 2가지가 공통점입니다. 30일 내 신고. 그래서 여기도 30일, 여기도 30일. 그러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갱이고 수시만 3개월이잖아요, 거기는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며칠? 30일에 신고한다. 이러면 바로 우리가 있겠고. 다만 여기는 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에 있는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단 여기는 소급 행위 제한을 가져온다. 그래서 3년하고 1년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개 왜 그러냐면 정비 구역 지정 전에 미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잖아요. 주민들한테 여기 재개발하겠다, 재건축가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바보 아닌 이상, 짱구 아닌 이상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실익 있으면 걷다가 투기할 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소급 행위 제한. 이거만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만 93페이지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또다시 또 반복할게요, 이거는. 자, 그럼 이렇게 정비구역이든 도시개발구역이든 지정하면 나중에 둘 다 똑같이 뭐가 있죠? 해제.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나올 수 있겠고. 그럼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봅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는 꼭 다음날이 있어야 돼요. 시험지 풀 때는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일반인한테 뭐 하도록 돼 있다? 고시. 절차적인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죠. 그럼 원래 지정 시에 뭘 갖다 하면 좀 이따 뵙겠지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계획은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도시개발구역이나 여기는 개발계획이나 누가 하는 거냐, 이거는 이 사람이 하는 거죠.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그렇죠. 수립하고 지정하고 수립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구역 지정 시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단계적. 그러면 단계적으로 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데, 자, 뭐 같냐면 하나는 구역 지정하고 2년 내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2년 내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역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다음날 해제가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족도시 규모라는 게 있어요. 자족도시 규모는 얼마냐면 330만이라고 해요. 그럼 330만 자족도시가 되면 330만 제곱미터,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수가 여기 있는 330만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 그 전에 배운 건 뭐가 있죠? 200만 제곱미터 공동구. 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100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0만, 20만, 10만, 그렇죠? 3만, 1만 이렇게 배웠죠? 5천.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하면 돼. 그 숫자는 지금 할 거 없어요. 또 하면 또 걔는 반납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얘는 몇 년? 5년. 그래서 5년 내 안 하면 다음날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지정권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다음날이고, 그럼 지정권자가 하면 요놈이 가서 사업 시행자를 이제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업 시행자 지정받으면 누가 지정권자가 지정해 줬잖아요. 그럼 얘는 구체적 계획인 무슨 계획을 작성해줘? 실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얘한테 뭐 신청하면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청? 인가 신청. 그러니까 인가 신청은 3년 내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자,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은 나중에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구역 지정하고 개발 계획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네끼리 할 때는 2년, 옆에 할 때는 3년. 그럼 단 얘는 몇 년? 5년. 330년 무조건 5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가져가요. 자, 그럼 이렇게 인가 신청했다. 그러면 인가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인가 받았으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사업 방식은 크게 가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대별할 때. 자, 무슨 방식? 수용 방식. 그 다음에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사가 완료됐다면 얘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환지 처분 공고일 어느 날 다음날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나열을 시켰느냐? 그 이유는 자 보세요. 공사 완료를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우리가 시험지를 조심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공사 완료 전에 해지됐으면 환원 문제와 기득권 존중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뭔 얘기냐? 아까 도시역 바깥에가 도시역이 됐잖아요. 그럼 도시역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축소가 됐다든가 해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자 충남 서산에는 지정했다가 갑자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 강원도 있는 한쪽은 축소시켰습니다. 그럼 거기는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존중해줘야죠. 그러니까 존중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사가 끝났으면 존중 문제 나타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할 때 이겁니다. 해제됐으면 종래용대로 환원된다? 에이, 틀렸지.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는 문제가 바로 뭐냐? 공사가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하면 문제 풀 수 있겠고, 여기 나오는 게 숫자. 지기들끼리 할 때는 2년, 다른 사람 할 때는 3년, 단 330원 나오면 얼마? 5년. 그럼 도시개발구역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누가 나와야 될 거냐면 두 번째는 요놈이 나와야 되겠죠. 누가 나온다? 사업 시행자. 그러면 우리는 사업 시행자라 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대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행정청인 시행자와 비행정청인 시행자. 시험지 할 때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이렇게 장난칩니다. 이렇게 갖는 거예요. 행정청인 시행자와 비행정청인 시행자.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를, 이 사람을 깡패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뜻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끼리 공부할 때.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봅시다. 여기 있는 요렇게 나누면 요 사람을 공공시행자, 이걸 갖다 뭐라 한다? 민간 시행자로 나눠요. 그럼 우리는 시행자가 여기는 12명이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12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12명인데 이 중에 시행자가 되려면 지정권자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정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 하려면 얘는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돼. 자, 민간도 역시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계획서에다가 여기는 시행 규정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시행 뭐가 있더라? 규약. 자, 규정이나 규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뭔 차이가 있다고 쓰면 우리가 행정청이 할 때는 규정이란 말 쓰는 거고 개인이 할 때는 뭐라고 쓴다? 규약이라고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이따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고, 알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것이 이제 뭐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뭐가 있어요? 개발 계획. 그럼 이제 개발 계획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계획, 그럼 여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 4페이지에 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 계획입니다. 그럼 개발 계획을 다른 말 쓰면 뭐라고 하면 청사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얘기했죠.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지정권자가 하는 거예요. 누가? 지정권자가. 그럼 이때 지정권자가 하는 건데, 지정권자가 합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수립해서 보면요. 수립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시험지에 어떻게 나요? 수립 시기가 시험지에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럼 수립 시기라는 것은 방금 배웠죠. 자, 여기 도시 개발 구역이 지정하겠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구역 지정 때까지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몇 때까지 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구역 지정 때, 그걸 갖다 지정한 때, 또는 구역 지정 시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이후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칙인데, 요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외는 정책적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뭐라고 쓴다? 정책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가장 큰 움직임은요, 이거 방지입니다. 뭘 방지해요? 투기 방지. 그래서 여기 투기 방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을 비교할 때 정비구역에는 소급행위 제한이 있는 대신 여기는 소급행위 제한이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미연에 방지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시험지 최고 많이 나온 겁니다. 여태까지. 정책적인 거. 후에 한다는 얘기죠. 후에. 구역 지정 후.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제일 먼저 공모에 선정하겠다. 공개 모집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구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어떤 도시 됐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공모 선정. 그럼 공모 선정하려면 적어도 공모 기간을 며칠 이상 준다? 90일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이상? 90일 이상.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투기 방지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30%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공자생.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단 죽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야겠네요. 어디는 안 된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된다. 알겠죠? 여기는 안 돼. 그 다음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 가장 시험 문제 3차례 나온 거죠. 자, 이게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여기가. 근데 이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애가 전체에 대해서 30% 이하. 몇 퍼센트 이하다? 30%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두고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40% 장난쳤고 50% 장난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30% 이하.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몇 %죠? 20%가 기준이죠. 경미하는 5나 10. 다만 50%는 계획관리지역.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이고, 그 다음 수립할 때 동의를 얻습니다. 어떤 경우만 동의했냐면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얻는 거예요. 자, 사업 방식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주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껏 물어봤어. 여기 무슨 도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다 나가. 그럼 기분 좋아? 약 올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동의 얻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빼앗은 끝났는데 뭐 내가 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두고 하려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의사를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환지 방식인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듣는 거예요. 왜?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때는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과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는 거예요. 이게 동의. 동의. 자, 이렇게 얻습니다. 근데 이 동의조차 필요 없는 애가 있어요. 깡패. 요게 시험제 2차례 나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는 동의 얻는다, 안 한다? 안 얻습니다.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보세요. 또 장난쳤던 게 있죠. 자, 이 환지 방식이 됐든 어쨌든 개발계획 동의 얻을 때 면적에는 국공유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당연히 사유지도 들어가요. 근데 할 때 뭐부터 얻느냐? 뭐부터 우선한다? 사유지부터 우선하고 부족할 때 국공유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에는 다 들어가지만 동의자 산정할 때는 순서가 사유지부터. 알겠죠? 그거고. 그 다음 여기 총수에는 자 우리가 등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유했다 그럼 뭐죠? 대표하는 1인이 되는 거죠. 근데 단 집합 건물은 어떻게 되죠? 구분 소유자 각각. 알겠죠? 집합 건물은 각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국가는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는다. 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봐요. 작년에 시험제 생뚱한 게 나왔죠. 여기 시행령에 있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 나왔죠. 동의받은 것을 변경합니다. 작년에 시험제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뭐 봐봐요. 변경행위는 공법시에는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그럼 다시 뭐 받아야 돼? 동의받아야지. 응? 근데 동의받는데 안 가르쳤다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작년에. 근데 안 가르친 게 아니라 특징적으로 나는 또, 자, 변경이지만 경미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강한다. 알겠죠? 강한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원래 봐봐요. 국토계획법에도 경미한 게 있죠. 그 경미하는 거 원래 그냥 하는 거예요. 허가든 신고든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국토계획법 유일하게 하나 배운 게 있죠. 뭐 있었죠? 에이, 그거 써줬는데. 국토계획법에 알겠죠? 변경행위다. 그럼 새로운 행위잖아요. 그러면 허가받은 걸 변경하면 허가받고 인가받은 걸 변경하면 인가받는 거예요. 실시 인가받았잖아요. 변경하면 다시 인가받는 거예요. 근데 경미하다면 그냥 하는데 유일하게 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는 통지해준다. 개발행위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요. 도시개발법에도 변경행위는 새로운 행위야. 그러면 인가받았으면 인가받고 신고하면 신고하고 알겠죠? 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신고자가 나오는 게 좀 이따 보면 나오지만 조합설립. 알겠죠? 그거 다시 한번 곧 써줄게요. 자, 그래서 경하는 거. 그럼 이때 이 경미란 말은 우리 공법 시간에 공통적 숫자가 나와요. 대개 5% 아니면 10% 아니면 알겠죠? 도로 너비 나오면 12m 미만이 다 경미로 보는 거예요. 단 그러나 거기에 경계가 변경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변경되면 안 된다? 경계 원칙적으로. 그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온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작년도 그거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계획, 자, 여기 개발계획의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봅시다. 수립담의 내용은 18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18개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 그러면 이 내용 중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 여기는 구체적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계획에 포함시킨다? 실시 계획에 포함시켜요. 그럼 여기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구역, 면적, 사적, 예정 시기, 사업 방법 이런 걸 나올 거 아닙니까? 또 거기는 복리, 또 환경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보건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두 번째 구역 지정 후에 포함 내용이 있습니다. 뭐 지정 후 포함된다? 구역 지정 후 포함 내용. 그 여기 구역 지정 후 포함 내용이다 하는 얘기를 보면, 자,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그 다음에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몇 가지가 있냐?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암기 코드로가 우리가 뭐냐면 임단은 빡세게 하는 거다. 지금 임금 협상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해요. 임단은 빡세게. 자, 그럼 뭔 소리일까? 만약에 가서 갑 있고 을 있고 만약에 병 있고 정 있고 자 가서 뭐가 있고 기가 있더라.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자 그렇게 보잖아요. 만약에 여기만 이렇게 지정했더라. 그러면 누구 땅 들어가고 누구 땅 들어가지 않는지 알잖아요. 그걸 뭐라 하죠? 누구 땅 들어가고 누구 땅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걸 뭐라 하죠? 세부 목록이라 하죠. 무슨 목록? 세부 목록. 그러니까 물의 권리, 이걸 다 물의 권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세한 항목을 세부 목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구역이 지정돼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역 지정되기 전에 누구 땅 들어간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면 기존의 지역하고 이 지역을 연결하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이 바깥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역이 지정돼야. 자,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돼야 얼마냐에 따라서 자, 우리가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430만, 420만, 430만 되잖아요. 그죠? 하나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순차적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규모가 지정돼야. 자, 그 다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시가 만약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임대차가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거 안정대책.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구역이 지정돼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이 지정돼야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니고 또 시험지 여러 차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단은 어떻게 한다? 빡세게 한다.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얘는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우리가 국토계획법상 마찬가지로 국토장관이 정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배우는 도시개발 사업이 레벨이 무슨 레벨이죠?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 아직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구기사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그 아직까지 무슨 계획 배우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걔보다 상위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거기에 부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자족도시라 그럴게요. 우리가 자족도시. 그러니까 자기야 조화로운 도시. 그래서 자족도시는 얼마 갖다 놓으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스스로 교육, 산업, 업무, 주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태까지 다 뭐예요? 수도권에다 위성도시에서 배드타운 역할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했다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준다.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지정권자가. 그러면 가서 시행자는 몇 가지가 있다? 12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또 교재 보면 몇 페이지냐? 6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면 행정적인 시행자는 누가 알겠다 그랬죠? 국가지단체. 제가 깡패 사촌이라고 하는데 사촌은 우리가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우리는 여기 대구도시공사가 지방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그들이 하려면 계획서에다 뭐가 있어야 된다? 시행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시행규정에 여러분 다 봐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여도 개를 한다고 계칙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칙에다가 뭐를 갖다 붙여요? 이름 붙이잖아. 그 뭐라 그래? 그럼 이름 붙이는 게 명칭이고 목적은 뭐 한다? 친목동부다 붙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개를 탈 때 몇 번 타는지 거기다 순번 정해줘 안 정해줘? 그런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쉽게 해서. 그럼 사업할 때 거기 바탕이 되는 근본적인 규칙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중에 작년에 시험 문제 생뚱맞은 게 나왔죠.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 규정이나 규약 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그 전부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 조합한테 주다 보니까 알겠죠? 시험 문제 다음 중 규약에 환지 방식에만 포함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나간 거죠. 그 환지 방식을 갖다 하려면 일단은 다른 거와 달리 그 토지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평가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지 계획에 의한 환지 예정, 알겠죠? 이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청산 관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용은 청산 문제 필요 없어요. 돈 주고 끝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작년도 시험 문제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서브노트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66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방식 때? 환지 방식 때만 가서 도시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우다. 그래서 네 가지가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가격 평가를 위해서 먼저 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환지 계획에 의한 환지 예정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채비지 보류지, 그다음에 뭐에 관한 사항? 청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계획서와 시행규정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출이라고 했죠. 신청.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겠죠?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주면 지정권자 그 중에서 지정하고 고시하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근데 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하고 고시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봅시다. 자, 이걸 봐야 돼요. 신청하면 가서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고시할 거 아닙니까? 그 이때 요 지정할 때 요거 ing 지정할 때 특례가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례. 지정할 때. 그럼 얘랑 구별할 것이 작년도 시험 문제죠. 얘랑 구별할 것이 지정해놓고 바꾸는 사유, 변경 사유랑 구별하란 말입니다. 요거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는 이미 지정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고 변경하는 사유와 특례 사유는 다릅니다. 그러면 특례는 왜 생기느냐? 특례 생기는 근본적 이유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부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럼 전부 환지 방식은 누구한테 주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토지 소유자 조합.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은 1차적으로 지정할 때 신청이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머스트 누구한테 줘라 하느냐? 가서 토지 소유자하고 누구한테 주라? 조합한테 주라 이겁니다. 그럼 머스트인데 만약에 얘가 없다면, 못한다면 이제 can 줄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지단체 등이라 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 등이라는 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도 있어요. 이럴 땐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LH공사도 들어갈 수 있겠고, 알겠죠? 지방공사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신탁업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등자로 붙인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못하는 사유가 뭐냐? 왜 얘가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얘를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유가 뭐냐? 이거죠. 사유는 자, 우선 봐봐요. 얘가 전부환지 방식은 얘를 주도록 돼 있는데 얘가 여기 봐요. 뭐 해야 돼?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신청이
몇 년 내 신청하지 않았다? 1년 내 신청하지 않았다. 또 신청을 했더라도 위법 부당한 경우는 걔를 지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지정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병행하는 사업이 있다. 그럼 누가 할 때 줘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적의 2분의 1과 총수의 2분의 1 각각 뭐 했죠? 동의.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래서 요겁니다. 이 사유랑 여기 보세요. 여기 변경 사유랑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이게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 변경 사유. 그래서 제가 써놓을때다가 그 도식화할수록 써놨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지정됐으면 가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 신청도 있겠고, 사업 시행자가, 자, 봐봐요. 지정이 됐으면, 걔가 지정이 됐으면, 이제 뭐가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실시객 인가 신청받아서 인가받으면 나가서 사업을 착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순서잖아요. 근데 여기 봐요. 지정해놓고 그 이후에 부도 파산 등이 일어났어. 그럼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정해놓고 보니까 여기 이때 신청과 여기 실시의 인가 신청 이 두 가지가 위법 부당해.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둬야 돼? 행정처분에서 취소해야 돼. 그렇죠? 행정처분 위법하면 행정처분에서 취소하면 그렇죠?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보세요. 구역 지정해가지고 신청까지는 이 신청까지는 몇 년 내 해야 될 것이냐? 몇 년? 1년. 단 몇 개월 연장시킬 수 있다? 6개월. 그게 작년 시험 문제 였다가 6개월 신청 그래서 틀린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인가 받았으면 몇 년 내 착수하는 게 어찌죠? 2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실 1년 내 실시하는 거 10원칙으로 하고 실시.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가 받으면 몇 년 내? 2년 내 착수해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공공시행자가, 민간시행자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민간의 기법을 갖다가 하라 그래서 등록업자 등한테 뭘 갖다 냐 자, 등록업자한테 대행을 시키라 이렇게 했어요. 뭐를 시키라? 대행. 자, 공공시행자, 민간시행 대행. 그 대행을 시키는 사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부실, 기, 조. 저는 이거 나올 줄 알았었어요. 작년에. 근데 기분 나쁘게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더 쉽게 나왔죠. 왜? 공공시행자가 아닌 놈을 고르시오 이게 나온 거잖아. 그건 뭐냐? 등록업자한테 대행시키지 않는 애를 고르다 이거잖아요. 그럼 민간시행자를 고르라 소리 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얘가 나오기 쉽다는 얘기지 거꾸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저 이거 나온다고 확실했었어요. 근데 거꾸로 이게 안 나오고 민간시행자를 고르세요 그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부가 뭡니까? 부지조성공사 민간이 더 잘합니다. 기법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자 민간이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공사 알겠죠? 여러분 분양기법은 민간이 더 잘 분양해. 알겠죠? 그래서 조성토지 분양 이런 거 갖다가 가서 주택법상에 있는 등록업자 아니 신탁 이런 사람한테 뭐하라? 줘라. 알겠죠?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과거에 있던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민간시행자가 행정청인 시행자인 공공시행자 중에 특히 봐봐요. 민간 쪽에 입장에 있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공공시행자 등한테 행정청보다 공공시행자한테 뭐 할 수 있냐? 신탁할 수도 있어요. 뭐 한다?
신탁. 그래서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가가지고 위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탁이란 말 먼저 씁시다. 위탁. 그래서 이 위탁하는 건데 어떻게 위탁하느냐 하는 것 갖다 정리해주면 자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공유수면 매립, 철도, 항만은 누구 사업이죠? 국책사업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누가 꼭 들어갔어야 돼? 국가 등이란 말이 들어갔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은 누가 더 잘 알죠? 지방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럴 땐 지방자치단체 등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몇 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다 볼 수 있냐면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몇 페이지에? 68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탁, 신탁, 대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사업 시행자인데 이 중에 민간 시행자 중에 반드시 공부할 것. 자, 뭐를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조합. 자, 그러면 조합을 공부해 보자고요. 자, 우리 공법 시간에 조합은 시험에 관련된 조합은 3개가 나옵니다. 그때 여기 말고 딴 데서 뭐라고 해요? 선생님, 영농조합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하면 무슨 조합? 도시개발조합, 또, 정비사업조합, 또, 주택조합. 이렇게 3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은, 주택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조합만 성격이 달라요. 걔는 동업단체입니다. 법인격이 있다, 없다?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설립 인가나 신고받으면 성립되는 거예요. 자, 시장구청장한테 그냥 시장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걔한테. 근데 여기 있는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은 법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바로 제일 먼저 할게. 그래. 조합자 나오면 무조건 우리끼리 공부할 때 뭐부터 시험 볼 때 뭐부터 파악하라? 성격. 조합자는 무조건 성격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 성격은 얘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이란 말은 본래적인 입장에서면 크게 공법상 법인 있고 사법상 법인 있잖아요. 그 얘는 공법상 법인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법상의 법인이야. 공법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배우는 공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어디 거? 민법상에 무슨 법인을 준용하죠?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제 자 도시개발조합은 사법상의 법인이다 그래가지고 X. 사법상 법인 아니에요. 공법상 법인이고 규정이 없을 때 민법상에 뭐를 준용한다?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설립 절차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설립 절차. 그러면 설립 절차는 여기는 봐봐요. 사단법인이잖아요. 인적결합체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 토지 소유자. 그렇죠. 근데 이거 장난 잘 칩니다. 갑자기 토지 등 소유자라면 틀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합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 요건이 토지 소유자면 되지 지상권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 지상권자 이렇게 장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면 토지 소유자 몇 인 이상이? 7인 이상이. 자, 뭐를 작성해야 됩니까? 정관. 정관은 이제 표준 정관이 있어요. 국토장관이 정하는. 각에 따라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정관 변경. 그래서 정관 변경 같은 건 어디서 변경해야 되겠죠? 총회에서만 변경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서 변경한다? 총회. 그래서 변경한다. 그럼 정관 가지고 동의를 얻습니다. 그러고 인가받아요. 인가는 누구한테 받죠?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아요. 그 인가받으면 성립됐죠? 아니요, 그래야죠. 아니에요. 왜?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받으면 성립된 게 아닙니다. 자, 뭐가 됐어야 돼?
그렇죠. 30일 내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등기가 돼야 그때 가서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인가가 성립 요건이다 그러면 땡. 뭐가 성립 요건이죠? 등기. 등기가 성립 요건이에요. 등기.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부할 거는 여기 동의와 인가 자체를 공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자, 여기 동의 얻는다. 그럼 정족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족수는 자,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 와 엔드란 말이에요. 엔드. 5어가 없어요. 우리 공법 시간에는요. 딱 한 군데 빼놓고 정족수 나왔다 그러면 5어가 없어요. 다 엔드요. 및 과. 아무리 봐도 없을 것 같다면 정족수를 딱 거기는 접속사를 딱 봐봐요. 그러면 이거나 또는 자나 하면 무조건 땡. 일반. 정비법이 딱 한 군데 빼놓고는. 자, 그러면 과, 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 얻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면적하면, 자, 국공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면적하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부터 얻는 거다? 사이즈부터 얻는 거고. 자, 대표에 따르면, 공유다 그러면 대표는 한 사람.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자 각각. 그러면 인가 전에 철회했어요. 그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철회하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동의한 거를 넘겼어. 그럼 그걸 그대로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것이고요. 정족수는 또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죠? 지정권자. 그렇죠? 그럼 얘는 지정권자한테 받는데, 인가 받은 걸 변경했습니다. 그럼 변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가 받아야지, 인가. 새로운 행위니까.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경미하면 뭐 한다? 그렇죠. 여기만 유일하게 경미하면 신고하는 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봐봐요. 도시개발법에서 실시에 인가받은 거 변경했다, 동의받은 거 변경했다, 경미하다 무조건 갱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여러분들, 자, 나가서 뭐가 나오냐면, 환지객 인가받았다, 변경했다, 뭐 한다? 인가받아야 될 거 아니야. 경미하면, 뭘 또 신고해요. 이거 하나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요렇게 한번 우리끼리, 딱 정하자고요. 딱 세 가지만. 다른 데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보세요. 공법 시간에 변경행위는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허가받았다, 인가받았다, 신고했다, 가서 또 동의받았다, 그러면 다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인가 왔으면 인가, 신고, 허가는 허가, 동의는 동의. 알겠죠? 그런데 이 변경행위가 경미하다 그러잖아요. 경미하면, 자, 보세요. 경미하면 원칙적으로 그냥 하는 건데, 그냥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는 것만 머릿속에 알아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국토계획법에서,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발 행위 허가받은 걸 변경하면 허가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미하면 어떻게 했죠? 통지라고 배웠잖아요. 공적사업 시행자한테 나 우리 기간 단축했다. 범위를 5% 범위에서 축소했다. 연면적 축소했다. 허용오차 범위를 시정했다. 그런 줄 아세요 하고 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만 유일하게 뭐다? 통지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뭐한다? 통지. 그래서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통지한다고. 그래서 그는 우리가 몇 페이지에서 배웠냐면 52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법은 조합설립 인가. 그럼 조합설립 인가 받은 걸 변경했다. 그러면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미하다 그러면 여기는 뭐 한다? 신고
신고하는 거 두 가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67페이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67페이지. 그리고 만약에 도시정비법에는 자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경미에도 신고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자체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정비법에서 뭐 나왔다면 무조건 경미하더라도 신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만 하시면 되겠고. 그럼 특히 여기 있는 요런만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보? 예외. 아셨어요? 그러면 문제 풀 때 거의 다 푸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여기는, 자, 이쪽으로 다시 와서, 신고할 거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죠. 자, 뭐가 있어요? 주, 사무소, 소재지를 뭐 했다? 변경했다. 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모 방법을 변경했다. 무슨 방법 변경? 공모 방법을 변경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유일하게 뭐 한다? 신고. 이게 되는 거예요. 신고. 자, 그럼 이게 조합이 됐고, 그럼 조합에는 누가 있냐? 구성원이 있겠죠.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조합원이라 하죠. 그럼 조합원에 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의 자격은요. 자, 조합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냐?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내 누구면 토지 소유자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포인트가 이거죠. 구역 내 토지 소유자라면 당연 조합원이란 말이에요. 당연. 그럼 외국인이다.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소유하면 조합원인 거예요. 미성년자, 금수저면 조합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돼요. 동의하지 않는 자, 당연히 조합원이죠. 토지 소유자니까 당연 그 소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피성년 후견인, 피안전 후견인 그러는 거 또 거기서 홀랑 속아버려요. 땅 주인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당연 조합원입니다. 당연. 그러면 이 조합원은 자 뭐냐?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 우리는 권리는 뭐가 있느냐? 권리는 자 요게 시험에 몇 차례 나왔죠? 보유 면적과 무관하게 자 100평 갖고 있든 10,000평 갖고 있든 뭘 해야 돼? 의결권은 평등하죠. 그래서 평등 의결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평등 의결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등 의결권을 갖는다. 그럼 의결권을 갖는다는 건 잘 아시죠? 땅 주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얘는 뭘 갖다냐? 경비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럼 경비를 부담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자가 돈 내라면 낼까 거의? 안 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내면 그렇지. 잘했어요. 근데 어제는 자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의료보험조합 어떻게 당연조합원이잖아. 그럼 조합비 안 내면 당연히 자르면 안 낼 거 아니구나. 그렇죠? 아닌 거죠. 그러면 자 의료보험조합 안 내봐요. 뭐합니까? 통장에 압류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연체료 부과시키고 그리고 안 되면 여기는 조합이잖아. 조합이 강제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위탁 강제징수. 자 누가 나타난다? 위탁 강제징수. 그럼 여기 위탁 강제징수를 하는데 요게 누구냐?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두 번째 지정권자가 아니네 나오네. 우리 지난번에 개발행 허가 때 특광자 시장군수잖아요. 그래 요게 자 시장군수 구청장. 그 여기는 몇 프로 떼어주는 겁니다. 수수료 감사하다고 4% 떼어주는 거예요. 그거 다 나왔죠? 감사 4%.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거기에 임원 있잖아요, 임원. 근데 임원은 되게 여기보다는 정비법에서 많이 나와요. 왜? 정비법에 임원의 숫자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시개발법에는 임원의 숫자를 정형화시켜 놓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엄청 얽혀서 얽혔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임원은 누가 있죠? 조합장.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맨날 짱이라 그러죠. 왜 짱이라 그러죠? 조합의 짱, 대의원의 짱, 이사회의 짱. 알겠죠? 그러면 조합장은 대의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 잘했어요. 자, 이사감사는 대의원이다. X. 그러면 조합장 1인과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뭐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조합장, 이사는 여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죠?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자, 여기는 회계 감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회계관장하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가, 자기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면 누가 대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최고 많이 나온 겁니다. 감사가 대표가 된다는 게 최고 많이 나온 거예요. 감사대표. 그 다음, 여기는 기관이 두 개가 있죠. 자, 뭐가 있냐면, 총회, 대의원회. 자, 이게 정비법과 비교해보면 정비법 모두가 필수입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필수적 기구, 둔다. 대의원은 50인 이상이면 임의적 기구,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랑 차이가 있다? 도시 정비법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나 똑같은 무슨 기관이죠? 의결기관이야. 의결기관. 근데 여러분들, 자, 총회 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총회 어렵으면 다 바빠서 어려워요. 그럼 그 중에 라인에 대표를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의원회, 그럼, 자, 의결할 때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행 못하는 게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는 정계는 환선한다. 정계는 환선해야 한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정관 변경. 아까 어디서 말한다 했죠? 총회. 그 다음 여기 개발계획 수립 변경. 무슨 계획만? 개발 계획의 수립 변경만. 그 다음 환지계획 작성. 무슨 계획 작성? 환지계획 작성만. 그 다음 조합의 임원 선임. 자, 그럼 시험 함정문 나오죠? 자, 우리가 봐봐요. 여기 있는 이 아저씨들은 같은 목적에 뭐 할 수가 없어요? 겸직할 수 없습니다. 뭔 소리냐? 내가 이쪽에 대의원 해서 조합장이 되고, 이쪽에는 가가지고 뭐가 될 거냐? 가서 감사하고, 저쪽 그룹에서는 이사한다. 법에는 원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편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법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겸직.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냐? 자, 우리가 의결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이 뜻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꼭. 무슨 소리예요? 조합원이 아닌 자가 된다, 이 뜻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안 되죠, 그죠?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잖아. 그렇죠.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의결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가 임원이 된다. X. 그렇죠? 그러니까 땅 주인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소리입니다. 자, 그래, 그거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합의 해산, 합병. 근데 조합의 해산, 합병은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자, 청산금이 다 교부징수됐어. 그럼 무슨 절차만 남았어요? 해산 절차만 남았죠?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보시면 사업 시행자, 구역 개발계획 청사진 사업 시행자까지 마친 거예요.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실시계획서부터 사업 시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